이런 말은 정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하시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은 면접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말까지 해보셨을까요? 커리어는 계속돼야 된다. 테헤란루 소진 언니. 안녕하세요. 테헤란루 소진 언니입니다. 오늘은 어렵게 온 환승 이직의 기회 이렇게 놓쳐버릴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직을 준비 중이시라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얼마 전 기사에서 후보자가 면접 전에 거기 주차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다가 탈락당한 사연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사연 듣고 너무 황당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면접자가 그 회사에 가기 전에 주차 가능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그런 거나 묻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면접도 볼 기회도 주지 않고 탈락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저라면 회사 위치를 알아본 이후에 근처 주차장에 있는지 그것까지 파악하고요. 만일 이것도 좀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아예 차를 가지고 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면접 전에 이런 사소한 질문을 해서 탈락당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죠. 그 회사도 조금 각박하긴 하네요. 어렵게 면접이 잡혔다면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절대 흠잡힐 일만한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다 피해 가세요.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세상에 아는 임원분께서요. 입사 전에 출근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탈락 통보를 받으셨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걸까요? 임원이시기 때문에 회사에서 차량 제공이 되거든요. 차가 나오는데 이분이 입사 전에 이런 요청을 하셨대요. 이왕 주는 차 나는 흰색을 타고 싶으니까 흰색으로 좀 뽑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오너분께서 바로 탈락 통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임원이란 분이 이렇게 입사 전부터 차량 색상까지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이런 사람하고는 일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셨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정말 이 임원분은 저랑 친한 분이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오너분이 여자분이셨고요. 섬세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좀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 또 임원인데 중요한 포지션을 다루고 있는 임원인데 차량 색상 가지고 뭐라고 한다? 아, 이분이 정말 나랑 일할 마음이 있는 건가? 우리 회사에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일할 마음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제발 회사에 묻고 싶은 게 있다. 입사 전인데 그래도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신다면 바로 물어보지 마시고요. 이런 거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테헤란루 소진 언니한테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확인하고 안전하게 가시자고요. 직장 다니면서 도대체 어떻게 환승이직을 하는 거냐라고 물으셔요. 다른 분들 다 직장 다니면서 환승이직 하시는데 물론 어렵죠. 회사 일 하랴 인터뷰 다니랴 뭐 얼마나 바쁘시고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회사에 짬을 내고 핑계를 대고 다녀와야 할까요? 보통 다른 분들은 이런 핑계를 대시죠. 병원이죠, 첫 번째. 아, 급하게 제가 좀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요.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어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합니다. 라든지 은행 업무 핑계를 많이 대시잖아요. 대출 연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야 됩니다. 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핑계를 대시고 면접에 다녀오셨을까요? 무척 궁금하니까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렇게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요. 면접이 잡혔다라고 하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진짜 원하는 기회라고 한다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잠시 짬을 내서 다녀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환승이직이 가능해요. 아니면 퇴사하고 이직하신다 그러시면 벌써 공백기가 생겨서 몸값이 떨어져 가겠죠. 경력직 면접 시에 99%가 이런 과장을 합니다. 첫 번째, 팀 프로젝트를 했는데 팀이 다 같이 합쳐서 일을 한 건데 거의 내가 다 했어요. 와, 이거는 진짜 제가 파라를 했네요. 이런 과장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또 한두 번 프로젝트를 해봤는데 완전 이 분야에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런 과장, 이런 쇼잉 면접에서 해보신 적 없으세요? 또 정말 많이 하는 쇼잉이죠. 야근 괜찮아요. 저는 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도 일을 한답니다. 혹은 연봉 저는 낮춰서도 갈 마음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라고 하신 적 없으실까요? 이런 분들이 꼭 이직 사유에서 연봉이 적어서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이 많아서 라고 꼭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또 대표님 면접이 있다. 임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면접까지 가잖아요. 그럴 때 와우, 대표님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책으로만 뵙던 분이시고요. 제가 평소 너무 존경하던 분이었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없으실까요? 이렇게 4가지 정도 면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과장입니다. 여러분은 면접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말까지 해보셨을까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면접을 봤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불안해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면접을 봤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마음에 들어서 이분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면접 끝나자마자 바로 답신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적어도 하루 이틀 내에는 답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면접을 보고 나서 답이 길어진다. 그닥 좋은 사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민을 하시는 기간이거나 혹은 팀장이나 해당 팀의 그분들한테 의견을 듣지 못해서 인사팀에서 통보를 하지 못할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팀장이나 임원분들이 그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라고 할 때는 즉시 답변을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면접에서 내가 그렇게 탐탁지 않았다, 좋은 결과가 없었다, 이럴 때도 고민할 거 없이 바로 답변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면접에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실까요? 면접 시에 꼭 나오는 질문이죠. 면접이 끝날 때쯤 해서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더 할 말씀은 없으신가요? 이런 질문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고 계신가요? 정말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라는 3가지 말씀드릴게요. 질문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경우요. 이럴 때 면접관은 어떨까요? 그렇구나, 열정이 없거나 관심이 없거나 이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2번째, 너무 떨려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예쁘게 봐주세요 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보통 주니어의 경우인데요. 이럴 때 면접관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친구가 실수를 했었나? 떨었었나? 다시 한번 그 시간을 상기하게 돼요. 이런 말은 정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을 깎아먹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하시지 마세요, 제발. 3번째는요,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결과는 어떻게? 복지는? 이런 정말 초보자적인 질문은 홈페이지 또는 지인들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3가지 답변은 절대 면접에서 하지 마시기 바래요. 면접관을 100% 지루하게 만드는 면접, 어떤 경우일까요? 학원에서 배운 것 같은 준비된 답변을 했을 때, 미리 작성해둔 달달 외운 답변을 했을 때 면접관은 정말 지루해지죠. 여러분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땅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스토리,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신을 쳐다보냐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얘기, 내가 정말 이 회사에 오고 싶어서,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해봤어요 라는 실제 사례, 근거를 들었을 때, 와 진짜 미쳤네, 대단하다, 얼마나 오고 싶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라는 느낌이 왔을 때 면접관은 당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면접은 어떠셨나요? 면접관을 사로잡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분석이 완벽하게 돼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이 회사에 왜 오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고 녹아 있어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까지 보여주면 완벽하죠. 면접에서 자신감과 열정, 좋은 태도, 안 뽑으면 손해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고 오셔야 합니다. 저는 책을 3권 낸 작가라서 그런지요, 다른 분들의 이력서를 보고 스토리를 보면 정말 스토리를 기가 막히게 뽑아내거든요. 아직도 나의 장점이 뭐고 면접에서 어떤 걸 어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주저없이 테헤란로 소진 언니를 찾아야 되겠죠? 면접관에게 호감형으로 보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헤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접 헤어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남성, 여성 모두 해당되는데요, 이마를 드러내면 좋습니다. 이마를 드러내시면 일단 개방감이 보여지고요, 호감형이 되고요, 시원해 보여서 저 사람 괜찮네, 깔끔해 보이네, 호감형이네 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면접이 있다, 중요한 PT가 있다, 소개팅이 있다, 그렇다면 무조건 앞 이마를 드러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즉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 코칭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력서를 받아서 딱 펼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력서 사진이 부장님이 계신 거예요. 분명히 이분은 팀원인데요,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나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저랑 코칭하는 분이 맞았거든요. 근데 사진이 부장님 사진이 온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코칭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너무 섬세하시고 부드럽고 목소리도 좋고 굉장히 차분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사진하고는 너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날카로워 보이시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진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첫 번째 질문과 바꾸시길 요청드렸던 거는 바로 사진이었습니다. 이런 사진 쓰지 마세요. 본인의 장점이 지금 엄청 많이 있는데 자신의
자신의 프로다움이라든지 업이라든지 일에 대한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본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셨더라고요. 첫 번째부터 사진을 바꾸시겠다 바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여러분의 이력서에 지금 어떤 사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사진을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소진 언니한테 SOS를 쳐야 되겠죠. 커리어는 계속돼야 된다. 테헤란로 소진 언니. 요즘은 아시겠지만 정말 이직의 기회, 채용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내가 갈 만한 곳을 찾기가 아주 어렵죠. 그런데 이력서를 넣어서 면접까지 온 기회라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합격을 한 방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가서 이런 어렵게 온 기회를 망치지 마시고요. 잘 준비해서 가셔서 합격으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쓸데없이 여기저기 돈 쓰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한 번의 코칭으로 환승이직에 성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코칭 신청 폼 남겨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활용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테헤란로 소진 언니였습니다.